해줘야 되거든요. 뭐 사업설명서가 못 필요 있어. 네, 알겠습니다. 뭐 기종하고 저기에서 얼마나 짜리인지 좀 자료 좀 주십시오. 이제 뭐 144부터 145쪽인데 이제 뭐 품목 이제 생산자 단지 조성으로 저희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올해 처음 하시는 거죠?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면 내년도에 2년 연속 사업을 추진합니다. 2년 연속에 올해는 뭐 이게 그럼 사업법이 바뀐 거예요, 그럼? 전년도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금년도에 한 사업입니다. 그 목이 바뀐 이유가요. 이게 이제 사업 대상자를 이제 농업 경영이 저희가 이제 이 공모 사업으로 국가에 이제 공모를 해서 이제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이제 배정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 대상자를 작년도에 이제 신청을 받아서 산학협동 심의회에서 평택시 농업경영인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그 선정된 그 단체에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해서 이게 몇 년 차까지 가요? 이제 이게 한 번 선정되면 2년 차까지 내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까지 끝나는 거예요? 내년이면 끝납니다. 예. 근데 이 사업의 지인 같은 경우에는 다 품목이라는 게 이제 한 개 품종이 아니고 이제 여러 개로 뭐 계절별도 있겠고 이제 품목이 이제 여러 개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품목은 뭡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평택에서 일반적으로 생산하는 품목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요? 예. 한 100품목 정도 됩니다. 그럼 이거는 뭐 그 농업기 경영인들 저기 갖고 회원들 그냥 그 단체에 갖고 다 품목. 이제 이것이 보면은요, 농업 경영인도 들어가 있지만, 이제 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읍면 단위로 이제 보통 이제 한 30농가씩 계산하면 전체적인 농가 수는 한 330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330농가가 이제 생산하는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각 읍면의 농업경영회가 이제 주체가 돼서 꼭 경영회만 여기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농촌 지도자니까 장목반이랄까 그분들도 견학을 가거나 교육을 가거나 벤치 맡기고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럼 이게 지금 다른 이제 뭐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가림 시설도 있고 이제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도 있고. 그거는 경영인만 해야 됩니다. 경영인만 돼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시범 사업도 계속 하는 거고 또 이제 농정국가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다 땄을 때 어떻게 보면 어떤 시설하고 딱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다른 걸로 찾을 수 있는. 그거는 우리 주체가 이제 농업 경영인회가 이 사업의 주체는 이제 농업 경영인회인데 그 농업 경영인회에서 필요한 사업 이제 우리가 뭐뭐를 해라가 아니라 그 주체에서 어떤 사업이 이제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로컬푸드 관련된 부분하고도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런 이제 이 시설은 저온저장고나 이제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에는 100%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100%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오해 아닌 오해를 사는 겁니다. 다른 시업 같은 경우에는 뭐 40%, 50%야. 아마 뭐 시범 사업 한 것도 센터에서는 몇 프로 저기. 보통 11회째는 50%, 60% 정도 있고요. 보험이나 국비사업제는 80% 이제 100%짜리. 지금 CB에서는 60% 보조 별로 없어요. 최대 50%, 40%예요. 그랬을 때 이런 게 아무리 뭐 2년 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한다고 그렇지만 협정성에는 안 맞는 거고 다른 데서 봤을 때는 왜 저긴 저렇게 해주고 왜 우리는 이렇게 해주냐 시비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공동으로 쓰는 거냐 공동으로 쓰는 거냐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전체 농민, 농업경영인들 해서 개별적으로 어떻게 공용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업이 딱 끝나면은 그걸 전체적으로 같이 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사업은 개별 농가에게 지원이 되지만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품목들을 같이 활용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예전부터 이렇게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한테는 잘 안 주고요. 그 어떻게 됐든 몇 사람 모여서 그래갖고 줘요.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혼자 쓰는 게 되는 거예요. 받을 때는 같이 받지만, 받을 때는 단지도 받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뭐 멀고 거기에 들 수 있는 저희가 없으면은 개인 거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진짜 골고루 혜택이 가는 저희가 해야지, 몇몇 특정인들한테만 혜택이 간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죠. 지금 이제 뭐 150평 쪽에 이제 뭐 슈퍼우닝 대학 아마 이게 뭐 지금 단합도 잘 되고 활성화도 굉장히 잘 되고 해서 아마 이게 지금 뭐 내년도에 뭐 해외도 가신다는데 뭐 어떻게 되면 이런 데도 당연히 이제 그 지원해 드려야 되니까 맨날 뭐 제주도만 갈 수 없는 거고 또 이제 그 임원 되시는 분들이 또 뭐 고생들 하시고 또 뭐 전현직 다 대상이 되는 건가 이게? 일단은 이제 현직을 우선으로다가 이제 신입생들 그분들을 우선으로 하고 이제 그 졸업 어차피 이제 금년도 졸업되신 분들도 공무원들은 거기서 이제 일부는 그분들하고 이제 다시 참여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이런 지원에 대해서는 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지금 이제 센터에서 저기 하는 단체가 이제 지금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뭐 근데 뭐 사회치나 이제 아마 농촌 지도자 보면 부회장단이나 거기는 다 이제 뭐 매치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됐든 지금까지 우리 평택의 농업이나 지금 이 평택이 오기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농촌 지도자들의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예우는 별로 없어요. 저도 예전에 이런 뭐 회장단들만 저기 해서 어떻게 됐든지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뭐 5대 때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 뭐 검토만 한다고 했어요. 검토만. 그런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자꾸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150대 쪽에 이제 젊은 농부 용문 현장 지원 사업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영농사회치 회원들을 대상으로다가 이분들이 사업 신청을 저희가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회원들이 내 농장에 어떤 게 필요한 사업인가 본인이 사업을 자율적으로 신청을 해서 지금 사회치 회원 중에 영농사회치 이게 지금 두 개 동은 어디예요? 아직 결정은 된 건 아니고 영농사회치가 지금 21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업 신청을 받아서 이제 순위를 가면서 선정을 할 겁니다. 한 분의 조금 연구를 한번 주시고요. 그럼 이제 어떤 사업을 할 건지는 아직 안 정해졌다. 네, 그런 거에 신청해 봤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이런 예산이나 이런 걸 했을 때는 수요 조사를 받고 뭐가 필요한 건지 지금 우선적으로 그걸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이제 에너지 절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제 기존적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즘 이제 IT라든지 벤처와 관련된 그런 기술이 있으면 그런 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업 설계에 넣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런 걸 만들 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163쪽. 근데 지금 이제 뭐 세트할 것 같은데 과학영농 이제 실증포 운영 지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유리온시
그거죠. 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평택에 일반 농민이 유리온실로 농사 짓는 분이 계신가요? 일부 있습니다. 아니, 진이 같은 경우에는 했다가 그거 유리온실 했다가 망해갖고 나가셨잖아요. 그래도 이게 일반 저기들이 농민들이 이게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뭐 햇빛투가도 이게 처음에야 깨끗해서 괜찮지만 나중에 이게 뭐 떼깨고 저게 먼지 저기 하다 보면은 유지관리를 우리는 센터에서는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유지관리를 어떻게 보면 다 우리 뭐 세금을 하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데 일반 농가에서는 진짜 뭐 대기업 뭐 지금 같은 경우에 뭐 LG나 이런 데서도 농업을 뭐 손을 대려고 하던데 그런 데선 가지만 진짜 시범으로는 되지만 현실성에서는 굉장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데서 어떻게 됐던 농사를 짓던 걸 갖다가 일반 농가에다가 어떻게 권장하겠냐 이거 괜찮다. 그거에 맞는다 그러면은 비닐하우스가 맞는 거 아닙니까? 지에서는 꼭 유리온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지금 가금융식품 운영 지원이 지금 유리온실 그쪽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다 보면 이제 왼쪽에 거기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실전 시험을 하는데 겨울부터 봄까지는 방울토마토를 하고 여름에는 멜론 재배를 실증 시범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봄나들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방울토마토는 애들 체험까지 엮어서 하는 그런 시설이고요. 그래서 일단 유리 온실이 지어진 게 오래되기도 했지만은 그 내부에 어떤 난방기라든지 그다음에 유리에 실리콘이 떨어져서 바람이 불면은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보수 그다음에 우리가 요즘 원격 자동 시스템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까지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지은 겁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내에다가 유리온실 보완하고 저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유리 온실 우리 실정 시범 포장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리온실이 중에는 우리 농가에서 지금 보면 시설이 투자가 많이 돼서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앞으로 향후로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분도 있고 지금 개인 업체에서 양지역에다 유리온실을 하나 설치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앞으로 농가에도 보급하려고. 근데 이미 이것은 유리온실은 우리가 20년 전에 설치해놓은 그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온 커튼 교체고 난방장치 이런 것이 자꾸 지금 개량된 그런 시설로 나오고 또 하나는 환경지원 시스템 온습도 관리, 환기 관리가 스마트폰하고 연결돼서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은 꼭 유리온실뿐만 아니라 일반 하우스 농가들에도 다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시설에다가 이것을 보완하고 다시 설치를 해서 농가한테 이게 교육시설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농민들이 최고 농사짓기가 하나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빈하우스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맞는 유효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현실성 있는 걸 좀 해서 보고를 해줘야 된다. 그런 제가 말씀드린 거고. 지금 164쪽에 이제 고추 이제 요 보고 파업 있어요. 5대하고 이제 내년하고 이게 똑같이 하는 거죠. 네,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씨앗이라 되나?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더 이게 지금 단가가 좀 올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봐도 시중에서 나오는 고추 묘 같은 경우에도 단가가 계속 오르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계속 똑같더라고요.
사실 그 종자를 이제 저희들이 우량 종자를 그것도 이제 역병 저항성이 강한 그 종자를 구입을 하는데 해마다 이제 그 종자값이 그렇게 뭐 막 오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많이 대량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뭐 우리가 센터에서 키워서 보급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전에는 이제 공정 육묘를 해가지고 육묘장에 맡겨서 거기에서 일정한 크기의 날수와 크기가 갖춘 그런 우량물을 공급을 했는데 농가들이 이제 육묘를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런 어떤 장사를 하는 그런 데다가 맡길 게 아니라 우리도 농가를 자체적으로 하자 해가지고 실제로는 면별로 그 육묘를 잘하는 분들한테 맡겨서 지금은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한테도 어떻게 됐든 뭔가 좀 이렇게 해마다 가면 뭐 인건비도 오르는 거고 관리비용도 오르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항상 그냥 일하기 좋은 거는 전년도 거 그대로 해갖고 해놓은 건 일하기 최고 좋습니다. 근데 뭔가 조금 복잡하게 좀 예산을 좀 올리고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마켓도 만들어야 돼.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든 저는 숫자가 중요하다고 보진 않아요. 그리고 다 그분들도 지금은 다 농민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서 우리가 주는 입장에서 그냥 이것만 받고 해외가 아닌 현실적으로 어떻게 됐든 지금 굉장히 어렵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삼성전자가 들어와서요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런 것도 반영하려고 하면은 이것도 뭐 260원이 아닌 뭐 조금 더 올릴 필요가 있다. 네, 공개했습니다. 이건 그리고 168쪽에 이제 평택 꽃나디를 이제 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축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거기서 한다고 치지만 내년도 같으면은 아마 공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일어날 건데 그러면은 뭐 3월달 같으면야 뭐 동절기 공사에서 들어가겠지만 4월달부터 5월달은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갈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공사 주변 환경에서 먼지 나는 쪽에서 아무리 뭐 그런 살수를 잘 해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뭐 방법을 좀 찾을 필요 없나요? 내년에 이제 지금 겨울 공사가 이제 내일 밤에 착공이 돼서 겨울 공사를 하면은 저희가 이제 부지 그런 그 정리 작업하고 이제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 배수로 작업하는 내년 초에 여기에 한 3월 말이나 4월 초에 공사가 또 다시 이제 재개가 녹록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꽃나들이 행사가 4월 말부터 5월 초에는 거기는 저희가 분들하고 충분히 상임위에서 먼지라든가 작업 배치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본격 배치를 안 아무리 그래도 그 거기는 공정이 있는 건데 그 한다고 해서 준비하고 한다 그러면 최소한 한 달 정도 잡아줘야 되는데 그 공사에 차질이 있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거를 좀 야외로 나가서 하든지 어차피 다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건상 지금 그 튤립도 지금 10만 그루를 사실 11월 달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주변 우리 그 체험관이나 그런 부분이 그 고정된 시설이라서 사실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좀 저희들도 이제 그 시민들이 오시는 부분을 좀 이제 불편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 불편할 걸 알면서 그런 사업을 왜 해야 내년도에 그 저희가 사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기존에 매년 이 시기에는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외지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 가면은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게 머리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네. 머리에 박혀 있어서 왔다 오면 실망만 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장소에 저희가 변경할까도 고민을 많이 했고 그 또 지역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지금 많이 들어봤는데 그 장소가 한번 바뀌어서 그게 중단이 되면 그것을 나중에 이제 연결시켜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의 이것을 끊기가 그 쉽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좀 불리하지만 이제 그런 의미를 두고 저희가 행사는 좀 축소를 하더라도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연속성을 위해서 내년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연속성 안 하셔도요. 여기는 충분히 동원도 하고 지역분도 어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그리고 일을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건데 막말로 해갖고 벌판에 지금 뭐 공사하고 옆에 있는데 황당하게 그 전에야 뭐 유체에도 노랗게 물들어서 느낌이 들지만 그런 걸 못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 관람을 할 수 있는 그 수분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일단은 그분들하고 수시로 다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것은 조정을 해서 충분히 원하는 일을 진행해 줄 수 있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 저기 공유님이 말씀하셨지만 166쪽에 이제 블루베리 이제 공동 디자인 이제 뭐 포장 개발 사업 시범인데 이게 뭐 연구회 주축으로 하신다고 했죠. 네. 근데 지금 연구회가 몇 분입니까? 전체 연구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블루베리만. 블루베리. 블루베리가 80, 총 83명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평택에 지금 블루베리 농사 짓는 분이 몇 분으로 생각하세요? 정확한 제가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요 인원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블루베리 조금 연구 지금 맞습니다. 통계상으로는 122명가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제 블루베리 이제 연구회가 최대가 한 몇 주고 최소가 몇 주예요? 회원들. 지금 규모로 그럼. 최고 많이 지신 분이 몇 평이나 되죠? 한 6,000평, 6,000평 최소는? 최소는 1,000평 이하도 있습니다. 1,000평 이하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 회원 중에 예, 예, 있죠. 예. 근데 거기에 연구에 안 들어가신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뭐 기본 뭐 그 박스 같은 경우는 규격화된 박스가 시중에 나오잖아요. 그 뭐 500g짜리 뭐 1kg짜리 이렇게 해갖고 뭐 100g짜리도 이렇게 예, 예. 소포장재.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지금 앞서 가시는 분들은 자체 캐릭터, 뭐 내 자식 뭐 이름을 뭐 써서 뭐 농장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런 걸 보려면 개별적으로 캐릭터나 그 브랜드 그걸 좀 해줘야 돼요. 그게 일반인들이 하다 보면은 좀 조잡한 게 나오더라고. 그리고 지금도 농민들이 지금 우리가 뭐 슈퍼그린 그리고 또 뭐 이런 연구에 그러지만 지금 농민들은 이런 쪽에 지원 못 받고 하는 농민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혜택 못 받아요. 예, 이번에 브랜드를 개발하게 되면 주체는 연구회지만 평택시의 블루베리 연구사를 질 수 있는 분들이 다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럼 이렇게 우리가 그런 하겠습니다. 걸 어떻게 보면은 좀 찾아가 몰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 귀농하시고 한번 농사를 지겠다는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센터가 뭐 하는 곳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무조건 자기 자본 있는 거 다 투자해갖고 하다가 잘못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런 홍보가 좀 덜 돼 있어요. 그 자문만 조금만 받아도 섣불리 이렇게 투자 안 하는데 이것도 어떤 분은 이게 또 괜찮다고 해갖고 진짜 심었다가 뭐 1년 만에 그냥 가격이 폭락하고 또 팔로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블루베리는요 인맥 좋은 사람은 농사짓기 좋아요. 수익도 낮고. 아니, 언제 저건 마무리. 172쪽에 이제 그 친환경 이제 비용 활동도 생산시설을 설치했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만들고 있지만. BM 활성수는 현재 이제 농기술센터에서 생산을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예. 이 농가에서 지금 도농가가 생산을 해서 지금 시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제 비행활성수는 미생물하고의 기존에 공급되고 있는 차이가 기존 미생물은 그냥 사계 미생물이 있어서 그 대등 기능이 있지만 비행활성수는 광물질이 하나 그래서 그 무기물이 포함이 돼서 이 미생물하고 같이 급여되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미생물 지금 연말 200%가 상당히 부족을 하고 희망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게 미생물 같은 경우에 했을 때도 저도 한 4, 5년 전인가 한번 내가 그거 받았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요. 그걸 설명. 그래갖고 제가 설명서를 좀 누라고 해서 좀 넣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진짜 뭐 그 슈퍼닝 대학이나 센터를 자주 가시는 분들, 교육생들은 그런 걸 알지만 일반 농민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 굉장히 참 유익하고 좋은 건데 그런 거를 뭐 어떻게 보면 혜택도 못 받는 건데 이거는 뭐 그거보다 더 좋다고 그러시니 어쨌든 더 홍보를 하셔서 우리가 영농교육 같은 거 하셨을 때 그 어떻게 보면 동원 아닌 동원하는데 아니 그런 분들한테도 좀 이렇게 제공을 해서 또 선거법 걸리나? 아니, 홍보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고 상반기 하반기에서 미생물은 별도로 구입을 지금 계속 진행. 그래서 그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어르신들도 요즘에는 본인들 농사 짓는 게 거의 자식들 주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걸 또 선언을 하셔요. 어르신들은 시키면 그대로 하십니다. 좋은 거라고요. 실제로 이제 사무실에 있어 보면은 그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농가분들이 그 가도 바로 주질 않고 담당 지도사를 통해서 오라고 하기 때문에 기술국가에서 상담을 하고 보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178쪽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불삭기나 이제 친화형이 이제 그 수용 관리기가 있어요. 이 수요는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이거는 수시로다가 그동안 농가들이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건의를 어느 분들이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교육을 여기 농업 교육을 하고 또 농기계 교육을 해야 이게 되거든요. 어느 쪽에서 많이 들어와요? 굴삭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과수원에는 농가들에서 많이 하셨어요. 구동이 파고들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하나 일반 이제 반농사 짓는 분들도 농배수 했을 때 필요하거든요. 장비 때문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거는 사용료는 어떻게 돼요? 사용료는 이제 여기는 기준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그 구입과의 그 지금 7%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으면 제 생각으로 요거 한 18만 원 정도 예상가지고 항상 7, 8만 원이요? 10만 아니 20명에는 10만 원인데 20명이면 그냥 10만 원 정도. 10만 원 같으면 일반 뭐 이게 하루 종일 작업하지 않고 반나절 된다 그러면은 한 20만 원이면 봉투 쓰는데 별 저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소규모 이런 굴삭기는요 응대를 안 해줘요. 하루씩 응대를 안 해주고요. 일주일 한 달을 그렇게 일주일 따라가지고 소규모 농기계 임대기고요. 이런 거 임대가 아니고요. 만화까지 와서 해주고. 근데 이제 과수원이라든지 이런 시설 채소라든지 이런 데는요, 지금 기존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시설 채소 하시는 분이라든지 과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기존에 있는 장비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쪽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 예는 없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최고 이제 그뭐 금융학법 때문에 어려운 게 지금 이제 파일하고 좀 생각하거든요. 지금 뭐 쌀값도 굉장히 폭락돼서 문제가 되지만 그거 지금 어려운 거 어느 현적 파악도 해본 거 있어요? 현실? 사실 오늘 그 날짜가 중복이 됐습니다만 화해연구회 오늘 그 정기총회가 오늘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향이나 그런 그래서 들으려고 우리가 한때는 뭐 토마토 같은 게 이제 폭락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시 차원에서도 이제 구입도 많이 하고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그걸 다 할 수는 없지만 한번 그 화훼 농가들이 어려운 어떻게 보면 그게 때가 지나면은 더 버려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시장가 나간다 그러면은 진짜 몇만 원 받을 수 있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
쓰레기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좀 들으셔서 뭔가 이제 펠로를 어떻게 보면 진짜 기본적인 것만 해도 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리고 또 들어보니까 센터에서도 승진 뭐 있어갖고 딱 보내니까 그것도 뭐 이렇게 다 보냈다고 또 그런 얘기도 있던데, 어쨌든 활성화 차원에서는 그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받아도 되거든요. 그건 큰 문제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거기 가셔서, 아니 지금은 못 가시겠지만 거기에서 현실을 한번 해서 그걸 한번 좀 이렇게 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다 보니까 뭐 우리 관공서에다가 좀 쭉 깔아놓던지.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건 맞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해보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